안녕하세요. 나누면 행복 참여연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이맘때 산에 많이들 가시죠? 대만에는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높은 산, 바로 위산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쉽게 오를 수 없는 이 산의 정상에 당당히 선 8살 소년. 대만에 살고 있는 저우저강이 그 주인공인데요. 해발 3,952m에 달하는 위산. 정상으로 가는 동안 어지러움과 호흡곤란으로 힘든 고비도 있었지만 저우저강은 끝까지 참아내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틀간의 산행 끝에 산 정상에 오른 이유, 바로 엄마와의 약속 때문이었는데요. 지난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엄마와 함께 위산을 오르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의 사진을 가방 속에 넣고 함께 등반을 했다고 합니다. 위산 정상에 오르면 엄마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다며 고산증까지 견뎌내며 정상에 오른 8살 소년. 엄마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저우저강에게 힘을 준 것이겠죠. 여기 자신을 꼭 빼닮은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엄마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또 하루를 살아가는 엄마 희선 씨와 3남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신승희입니다. 누구예요? 뭐라고요? 현준 오빠입니다. 무뚝뚝한 첫째 현준이와 자상하고 똘똘한 둘째. 와진우 오빠예요. 그리고 누구예요? 우리 엄마예요. 우리 외할머니예요. 사랑해요, 엄마. 엄마와 승인의 3남매를 만나봅니다. 경남 거창의 한 마을. 누구보다 아침이 분주한 사람, 엄마 희선 씨입니다. 밥상부터 차려두고 나면 아이들 깨우기가 시작되는데요. 현준아, 현준, 일어나. 눈꺼풀이 무거운 아이는 잠에서 깨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눈 뜨세요. 매일. 아우, 착하네. 첫째 현준이를 겨우 일으켜 화장실로 보내고 나면 이번엔 막내 승희를 깨울 차례. 우리 딸. 우리 딸. con gái mẹ Ina, con gái mẹ. 올해 7살이 된 승희는 막내라 그런지 유독 잠투정이 많습니다. Vậy thôi, sáng rồi. 몇 번이나 어르고 달래야 겨우 잠을 털고 일어나는데요. 그러고서도 아쉬운지 엄마 등에 업혀 어리광을 부립니다. 바쁜 아침 시간, 아이들을 깨우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자고 싶어? 에?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아이가 셋. 그러다 보니 손 가는 일도 많은데요. 지각을 면하려면 얼른 밥을 먹여야 하는데 스스로 알아서 먹는 아이는 둘째 진욱이뿐입니다. 막내 승희보다 엄마의 손길이 더 필요한 첫째 현준이. 올해로 13살.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준이를 챙기느라 엄마의 아침은 더 분주해집니다. 현준이 혼자 잘 안 먹어요. 어떤 날 지가 기분이 많이 좋아하면 지가 숟가락 잡아 먹는데 오늘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먹여줘야 돼. 또래들보다 말도 행동도 조금씩 느린 현준이는 3남매 중 엄마의 가장 아픈 손가락입니다. 근데 어린이집에 보내 후에 몇 개월 후에 이거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보고 현준이 다른 아보다 말이 느리 같아요. 검사 결과가 아가 뇌가 다른 아보다 많이 느리고 그리고 지금 예방표하면은 아가 장애에 맞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런 의사가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결혼 후 처음으로 찾아온 아이. 그저 조금 느리다고 생각했던 아이는 7살 무렵 지적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어느새 엄마만큼 키도 몸도 자랐지만 첫째 현준이는 여전히 엄마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현준아, 잘 갔다 와. 활동보조 선생님의 도움으로 현준이와 진욱이가 등교를 하면 유치원에 다니는 승희를 데려다 주기 위해 모녀가 함께 집을 나섭니다. 어느 거자? 엄마 늦었다. 엄마 잡지 마. 알았어, 안 잡아올게. 빨리 따라와. 마음이 급한 엄마와는 달리 느긋하게 빗길을 걷는 막내 승희. 매일 아침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그래도 서두른 덕분에 지각은 면했습니다. 엄마 바이바이. 들어가. 다시 발길을 돌리는 엄마 희선 씨. 언니 이제 어디 가세요? 회사 가요. 3분만 남았어요. 빨리 가야 돼요. 늘 이렇게 엄마의 아침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비가 잠시 잦아든 사이 혼자 도움반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현준이. 여기 있는 숫자만큼 오른쪽 접시에 블럭을 일단 담아봐. 6학년에 재학 중이지만 현준이의 수업은 또래들과 조금 다릅니다. 왼쪽 접시에 블럭이 하나도 없어서 0. 0은 하나도 없다는 거 말하는 거야, 현준아. 하나가 남았어. 3월 초에는 그래도 소리 내서 읽어달라고 하면 읽어줬었는데 방학 지나고 나서 2학기 시작 때부터는 전혀 소리 내서 읽은 적이 없어요. 평소에도 말이 없던 현준이는 사춘기가 찾아온 건지 최근 들어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자, 이야기를 읽고 바른말 고운말 알기를 읽어볼게. 안녕 꼬마야. 꼬마가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인사하고 있는 장면이야. 수학 같은 경우는 1학년 수준이고 국어도 뭐 거의 저학년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서 아무래도 시력이 아무래도 많이 나쁘니까 학습에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현재 현준이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큰아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좋아해요. 저부터 눈 아예 안 보여요. 그래서 현준이 판교원대에서 첫 수술 말아요. 막내장 수술 받고 막내장 수술 말아서 그 후에도 시력도 안 나고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현준이의 오른쪽 눈.
생후 4개월 무렵 눈에 이상 소견이 보인 후 2번의 백내장 수술과 사시 수술을 받았던 현준이. 볼 수 없는 오른쪽에 이어서 왼쪽 눈도 점점 시력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말도 없고 무슨 일에도 흥미를 보이지 않던 현준이가 밝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운동을 할 때인데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모습. 태권도를 시작한 후 몸도 건강해지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게 됐다는데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했는데 뭐 보통 아이들하고 뭐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소질도 조금씩은 보이고 있고 장애 등급은 받고 있지만 활발하게 잘 또래아이들과 잘 어울려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운동을 하며 현준이는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엄마 희선 씨가 일하고 있는 곳은 지역 자활센터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립교육과 함께 생계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물 세수할 때 여기 물가루에 물 조금만 묻혀하고 여기 세수하면 피부가 시원하고 피부 깨끗하거든요. 네. 아이들을 돌보다 일을 시작한 지 이제 1년 남짓. 저 작년부터예요. 작년 10월 달부터. 처음에는 일하면서 아이들까지 돌보느라 힘든 날도 많았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낯선 한국 생활에 힘을 주는 동료들도 많이 생겼는데요. 아이 셋을 키우며 집안의 가장 노릇까지 하고 있는 희선 씨. 힘든 내색 없이 늘 묵묵히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희선 씨를 보며 동료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도 되겠네요. 저희가 아이가 착해가지고 애들한테 잘하고 어른들한테 잘하니까 참 좋다더라고요. 옆에서 볼 때. 희선 씨는 3남매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 아빠 몫까지 해내고 싶은데요. 현준이 아빠가 저 사고 2달 정도 뇌 다치 때문에 그래서 혼자 돌아가야 했거든요. 애들 옆에는 저 힘든 거 모습 보이는 거면 안 되잖아요. 물어 짚어도 못 물어요. 엄마가 마음이 강하는 거야. 얘는 씩씩하는 거. 이제 엄마가 자꾸 힘든 게 모습 보이는 거 하면은 애들도 힘들어요. 2006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다복한 가정을 꾸렸던 희선 씨. 하지만 5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어린아이들과 희선 씨만 남겨지게 됐는데요. 슬퍼할 틈도 잠시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만 했습니다. 저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네,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밥 먹는 거. 다녀오겠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네. 남편이 떠난 후 홀로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엄마 희선 씨의 일상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일터에서 집까지 5분 거리. 점심시간이면 늘 집으로 향하는데요. 한 달 동안 일하면서 받는 월급은 100만 원 남짓.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수급비까지 합쳐도 세 아이들을 키우기는 버겁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 먹는 밥값도 아깝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늘 집에서 간단하게 상을 차려 점심을 해결합니다. 회사 같이 먹으면 또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냥 집에 와서 먹고 빨리 먹고 나가면 돼요.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돈은 아깝지 않지만 자신을 돌보는 데는 인색할 수밖에 없는 엄마 희선 씨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식사를 끝내고 나면 아침에 그대로 두고 나간 집안일을 챙깁니다. 하루 24시간이 늘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빠듯한 일상. 그래도 희선 씨가 힘을 낼 수 있는 건 바로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준이 마라톤 그때 5km가 상 탔어요. 볼 때마다 흐뭇해지는 현준이의 메달인데요. 눈이 잘 안 보이서도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다 잘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진욱이 거. 어른스러운 둘째 진욱이는 유독 받아온 상이 많습니다. 아직 어리서도 이 엄마 힘든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가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도 엄마도 도와주고요. 형아도 도와주고 동생도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진욱이 너무 저 엄마한테 많이 도와주니까 그래서 저도 마음에 좀 따뜻한 거 애들이 사랑 많이 해주니까 그래서 저도 힘든 생이에요. 힘들지만 힘든 생이겠어요. 어느덧 하교 시간. 빗길을 걸어서 둘째 진욱이가 막내 승인의 유치원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매일같이 동생을 살뜰하게 챙기는 건 둘째 오빠의 몫인데요. 오늘 이렇게 기다려요, 선생님? 네, 귀찮긴 한데 걱정돼서 기다려요. 늘 형과 동생을 먼저 생각한다는 진욱이. 먼저 세상을 떠난 아빠와 아픈 형, 그리고 어린 동생. 그래서인지 진욱이는 조금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승희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울립니다. 유독 물을 싫어하는 아이를 씻기느라 엄마도 진이 다 빠진 모습인데요. 매번 저녁마다 겪는 전쟁입니다. 그런 외손녀를 조금이라도 달래볼까 외할머니가 옆에서 애를 쓰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 셋을 키우면서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딸이 안쓰러워 베트남에서 한국까지 찾아온 친정어머니. 딸 희선 씨를 생각하면 눈물부터 먼저 나오는데요. Đã đành con chỉ được phần nào thôi. Con đâu sau này tôi cũng phải về chứ không thể ở đây được. Nghĩ thương các cháu. Mà không sao mà có cách nào để đỡ đần các cháu được. Vậy mà. 잠자리에 들 시간. 그런데 현준이는 뭔가 불편한 모양이네요. 현준아 왜 그랬니? 엄마한테 말해봐. 현준아. 우리 현준. 우리 큰아들 입안 닦았어? 안 닦았지? 말로 표현을 하지 않으니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몇 마디 곧잘 하던 아이는 최근 들어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아침에 학교 갈 시간 있으니까 엄마 해주는데 저녁에는 현준 혼자 할 수 있지. 응? 현준 혼자 해봐. 응? 왜 울어? 어? 현준아 왜 울어?
말 해봐. 엄마 말 해줘봐. 현주 말 안 해놔. 엄마 몰랐잖아. 엄마 잠못 때리고 있어? 말해줘봐. 왜 울어? 그저 말도 없이 눈물부터 보이는 현준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엄마는 답답하기만 한데요. 차라리 소리내 화라도 내면 좋을 텐데 늘 이렇게 입을 닫고 표현을 하지 않으니 엄마의 걱정은 더 늘어만 갑니다.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엄마의 신경은 온통 현준이에게로 향합니다. 현준아. 현준아지. 아파면 어디 아파면 말해. 아침부터 밤까지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엄마의 하루. 이렇게 잠자리에 들 시간이 오면 희선 씨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뭔가 잘못해서 아이가 잘못되진 않을까?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그립다가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왜 갑자기 갔는데? 그래서요. 내가 딱 마음도 준비도 못 했고, 그리고 애들도 이렇게 놔도 나 혼자서 마음도 힘들고 육적도 힘들어요. 그래서 먹고 싶어보다 미워요. 마음에 또 어렵고 나중에 또 아프고 또 어렵고. 근데 지금이야 점점 거기서 내가 힘내야 아가 살 수 있고요. 그 생각니까 힘내요. 힘내야 아가 키울 수 있고 아가 앞으로 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힘들어도 힘낼 수 있어요. 그렇게 고단했던 엄마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다음 날 어느새 비가 그치고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엄마 이쪽 사왔잖아. 삼남매와 엄마 희선 씨가 모처럼 함께 외출에 나섰습니다. 무슨 일인 걸까요? 신이 난 모습인데요. 볼링장을 치러 가려고. 잘 차요, 선생님? 네. 가족의 행선지는 바로 볼링장. 지난 여름방학 이후부터 꾸준히 다니고 있는데요. 볼링장에 들어서자 평소 조용하기만 하던 현준이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눈빛부터 달라졌는데요. 진지한 표정으로 힘껏 공을 굴리는 현준이.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형에게 질세라 둘째 진욱이도 있는 힘껏 공을 던져보지만 역부족이네요. 운동을 좋아하는 현준이는 최근 볼링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걱정해서 진짜 하고 싶어도 제가 눈이 잘 안 보이 때문에 할 수 있을까 하는데, 근데 처음 거는 게 들어가서 저도 깜짝 놀리고 너무 잔치예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지만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볼링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현준이. 맞다. 현준이 꿈이 뭐예요? 민준이 볼링 치러 하고 싶었거든요. 볼링 선수요? 네, 볼링 선수예요. 장애 볼링 선수 되면 좋겠는데. 볼링으로 현준이와 엄마는 최근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신나게 볼링을 치고 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장에 들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두
거 돼지고기 주세요. 전이야. 우리 베트남 만두. 분들 좋아해요? 네. 오늘은 모처럼 별식을 만들어 먹기로 했는데요. 메뉴는 늘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고향 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많이 컸네. 응? 넉넉지 않은 살림이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큼은 꼭 해주고 싶은 것이 엄마의 마음. 희선 씨는 그저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주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안녕. 왜 여기 있어요? 아, 승기 집에 이모 돌아가죠. 저 친구예요, 친한 친구. 네. 근처 사시는 분이에요? 네. 줄리고. 왜 주겠어? 이게 다 뭐예요? 베트남 야채 우리 집 있는 데라고 저는. 모처럼 집으로 찾아온 친구. 직접 농사지은 식재료도 푸짐하게 챙겨왔는데요. 너무 크다. 맛있는 거 제일 맛있는 아침에 했어. 왕고구마야.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희선 씨가 걱정돼 이렇게 종종 찾아오는 고마운 친구랍니다. 애들하고 애만 걱정나서 그래 갖다 주는 거예요. 엄마 내가 달걀 깔래. 엄마를 돕겠다며 진욱이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베트남 만두. 오랜만에 그냥 베트남 음식. 돼지고기에 잘게 다진 채소들을 섞어 만드는 속재료. 우리 만두와도 조금 닮은 것 같은데요. 그 디저트로 그거. 다른 점이라면 라이스페이퍼 안에 속재료를 넣고 돌돌 말아주는 거라고 하네요. 오빠 카드 여기도 있어. 게임 시작했다니까. 엄마를 따라 진욱이도 만들어 봅니다. 천천히. 천천히. 근데 여기 안에 안쪽 들어가야 돼. 천천히. 여기. 이렇게 아이들과 둘러앉아 시끌벅적 음식을 만들다 보면 마치 명절이라도 된 듯 마음이 들뜨는데요. 친구네 가족까지 함께 하다 보니 잔칫날 같은 기분입니다. 먹었잖아 맨날. 그래. 이거 잘 안 매워? 만두. 안 매워? 고수 한 번. 안 맵냐고. 안 매워요. 자. 맛없어. 그거 맛없다고. 먹어. 왜? 맛이 어때? 맛없어. 이런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라 느껴집니다. 베트남 음식 드시면 가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갖고 싶어요. 진짜는 갖고 이모도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었는데 마음이 잠그죠. 어머니가 없어요. 진짜 가고 싶으시고. 네. 아쉽지만 고향 음식으로 향수를 달래봅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머나먼 타향에서 홀로 3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 희선 씨.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많겠지만 희선 씨가 바라는 것은 그저 한 가지뿐입니다. 앞으로 우리 애들, 우리 가족들 앞으로 다 건강하고 그러면 좋겠어요.